이 클라인이 크게 봐서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심적인 갈등 구조나 환상이나 그리고 여러 증상들이 드러난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놀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꿈과 자유현상을 분석하는 것처럼 놀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놀이에서 표현된 아이의 환상이나 갈등이나 방어 기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치료 기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치료에서도 성인 치료와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놀이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죠. 이러한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놀이 치료에 대한 아주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놀이 치료가 많이 발달해 왔는데 아까 얘기 자연현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모래놀이 치료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원리 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프리어소시에이션을 하려면 치료자 쪽에서는 분석가는 그걸 우리가 이분리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루고루 우리의 주의를 고르게 나누어줘야 된다. 그 이분리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분석가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생각에 어느 특별한 것에 관심이 가 있지 않고 고르게 균형 있게 주의를 나눠줘야 된다는 속에서는 내담자의 자유현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거나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을 도와주고 있는데 성인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하면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모래놀이 치료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걸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데 우리 잘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아니고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죠. 그래서 단기 상담으로 끝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일정한 기간 안에 치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치료자의 야망이 기본으로 거기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단기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환자를 돌보는 우리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내가 슈퍼비전을 하면서는 어떻게 슈퍼비전을 하냐면 거기에는 구조화도 있고 치료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단기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소화해내고 거기에 걸맞게 리포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쪽에서는 내가 그런 어떤 이정표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토픽을 제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분이 하는 얘기 속에서 이거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토픽을 내가 먼저 주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들을 내담자들이 받게 되면 12획이나 10획이 그거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토픽을 주지 않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입장에 가게 되면 단기 치료로 시작했는데 치료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중기로 가고 이렇게 장기로 가는 얘들이 발달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단기 치료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단기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퍼스펙티브 자체가 장기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내가 10회기까지 얼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현상을 할 수 있고, 프리헤드폰 환자의 경우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세션, 그 치료자가 원하는 것을 듣는 세션이 아니고 이분들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세션으로 갈 수 있느냐가 시금석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 치료에 대해, 어린이 분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안나 프로이드는 환자가 과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환상들을 분석가에게 옮겨 놓는 것이 일반적인 전이인데, 이런 전이가 결국 부모와 관계에서 발달한 갈등이 전이 신경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일반적인 전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전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옛 대상의 영향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조금 보완하자면, 원래 이고 사이칼로지 쪽의 기본 이론에서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뉴라틱한 신경적적 수준에 있는 환자에게서만 일어난다고 봐요.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프리에더퍼란 수준에 있는 환자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부모가 자기와 분리개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와 분리된 어떤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가 분석가에게 전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와 엄마는 어떤, 우리가 보통 심바이오시스라고 현대정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아이가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정서와 엄마의 정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단계, 어떤 정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환자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런 과거에 분리개별화된 상태의 정서가 옮겨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프리헤드폰 환자는 대상을 항상 어떻게 봐요? 자기하고 같은 존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자기를 구별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정서 상태에서 발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분리된 대상으로서 엄마에게 느꼈던 정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가에게 전이가 될 만한 정서를 이 환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전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분석적인 치료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고 사이칼로지나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의 전이는 분리개별화가 된 상태에서의 어떤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정서가 분석가에게 옮겨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이나 현대정신분석에서 보고 있는 개념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봇이 봤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건 프리에더퍼란 상태에서도 뭔가가 있지 않느냐.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엄마하고 자기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 대상에 대한 정서를 분리개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꼈던 정서도 이걸 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의 차이예요. 이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상 안에 있는데, 분리개별화되지 않은 상태의 정서가 아직은 없는 사람은 전이가,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전이가 아니라는 얘기. 이 전이는 요즘 얘기로는 이게 대상전이라고 그래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를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 상태를, 그 현상이 일어날 때는 프로이드는 이 전이는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만한 상태의 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서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애적 상태에서 가졌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전이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셀프 오브젝트로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웃의 얘기로는 엄마 대상에게 아이가 가졌던 것은 셀프 오브젝트죠.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 자기하고 엄마가 분리되지 않고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사람.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봤던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서를 이 상태에서 발달이 멈춰 있는 분들은 아니면 그런 상태로 퇴행해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을 이고살식으로 한다면은 어쨌든 원 대상과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은 어른이 됐을 때 대상을 만날 때 정서적인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에게 가졌던 정서, 그래 셀프 오브젝트에게 가졌던 정서를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죠. 이게 과거의 것의 반복이건 아니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건 이건 학자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외부 대상에게 느끼는 방식은 분리개별한 대상이 아니고 셀프 오브젝트로 보니까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다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에 와서도 치료자를 볼 때 나하고 분리된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대상으로서 치료자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기애적 전이를 이런 현상을 프로이드가 몰랐다기보다는 이런 상태에 있는 치료자들은 정신분석적인 해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얘기는 맞아요. 이분들을 해석적인 방법, 그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그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는 대상들은 대상 전이가 아니고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해석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멜라니 클라인이나 코엇이나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 같은 분들은 이 주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애적 전이도 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치료 기법이 멜라니 클라인은 그래도 해석을 가지고 계속 치료하려고 했고 코엇도 해석을 중심으로 해요. 하지만 현대정신의 스파틴스는 이분들에게 프로이드 선생에게 이론에 충실한다고 계속 해석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본 게 현대정신분석의 개념들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코웃이나 멜라니 클라인도 이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구체적으로 돌볼 때는 현대정신분석이나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돌보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환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뉴라틱한 환자,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환자들에게 하는 정도의 해석을 하면 이분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학파에 있거나 충분하게 숙성된 분석가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해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용할 만한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석이라고 얘기할 것인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것인지 이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내담자의 이거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로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느껴요. 결국은 해석한다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치료에 안 오겠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그리고 또 현대정신분석에서도 이분들이 어떨 때는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시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해석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항상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여러 기법이 있는데
주된 기법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도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자에 맞추어서 클리니컬한 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임상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임상적인 방법에서 접근하건 환자를 실제로 돌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적인 초심리학적인 이해의 차이 때문에 크게 임상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치료에서는 적절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전이의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전이의 개념과 멜라니 클라인이나 그리고 코엇이나 스파틴스가 보는 전이의 개념이 다른데 자개적 전이의 개념 그리고 대상 전이의 개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개적 전이도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푸는 과정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아주 독특한 접근을 해요. 내적 환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아까 이게 자개적 전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발달 이론 쪽에서 우리가 봤던 개념을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내적 세계 그리고 내적 세계에 있는 판타시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아이에게는 이상적인 부모와 박해적인 부모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서 환상 속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혹한 부모가 있고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 자기를 잘 보호해주는 부모 그리고 분열된 부모의 상이 이미 내적 속에서의 환상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내적 부모가 있는데 과학적인 내적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초자도 있다고 봐요.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초자라는 개념과 벌주는 부모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내적 세계 속에 이미 다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해소되면서 초자아가 생긴다고 봤던 거 그러면 최소한 초자아가 생기려면 5, 6세 돼야 초자아가 생기는데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초자아가 있다고 보는 클라인의 견해는 프로이드하고는 전혀 다른 견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주 벌주는 부모와 그리고 이상적인 부모가 판타지 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초자도 가혹한 초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이를 분석할 때도 어린아이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혹한 초자를 완화시키는 쪽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인 치료하고 마찬가지로 초자를 완화시키는 쪽에서 치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안나 프로이드나 원래 아버지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었던 이론하고는 큰 차이가 여기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초자가 어린아이에게도 있어서 멜라니 클라인의 치료 접근 방법은 이 초자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인물들을 분석하고 그 내적 인물들과 연결된 불안과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인의 치료와 분석 치료하고 거의 같은 것을 어린아이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아이의 내적 세계 속에 있는 내적 대상들, 그 이상적인 대상과 어떤 벌주는 내적 대상 그리고 이 초자라고 가혹한 초자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초자도 있고 내적 대상들도 이 내적 세계 속에 다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판타시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 치료 방식을 도출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이론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이분은 내적 세계, 특히 판타시의 세계들,
판타지 속에 있는 어떤 분열된 내적 대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와 함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초자가 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가혹한 초자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치료 기법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하게 되죠. 우리가 ICC가 정신분석을 공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이유가 정신분석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외연을 넓혀서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 쪽의 이론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주의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도 똑같은 거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배경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다이내믹한 정신역동적인 것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진정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 이번 학기 우리 각자가 충분한 판타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타지 속에 들어가야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이분은 판타지 속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밖에 있어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판타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학기 아주 즐겁게 가죠.